여기는 가격을, 그러니까 Y축이라고 하죠. Y축. 그죠? Y축.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X축이고요. 그죠? 이 Y축은 가격을 표시가 되죠. 차트상. 가격.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수죠. 이건 지수지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뭐 얘 주가라고 하죠. 주가. 얘는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주가. 어쨌든 여기는 가격 쪽에 가깝게 표시가 되고요. 근데 Y축은 타임이 주로 나오죠. 시간상. 지금은 2017년, 2018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나요, 여러분? 일반적인 차트는 위쪽으로 가면 이 위아래 그 Y축의 개념은 거의 가격으로 얘기를 하고 이쪽을 보면 거의 타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조지표는 다르죠. 보조지표는 상태를 설명해 주죠.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면 스토캐스틱을 놓고 본다 면 이렇게 놓고 0에서 100을 놨을 때 뭐 70, 30 주가가 30까지 올라오면 보통 과열이다. 여기가 반대겠네. 70이고 여기 30이면 과열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 뭐 침체다. 과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침체라는 건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런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상태를. 맞아요, 여러분? 상태를 알려준다는 말을 뭔지 아시겠나요? 상태를 설명해준다. 어떤 상태인지를. 그리고 밑에 있는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죠? 자, 근데 이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볼륨 차트로서 일리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캔들 볼륨 차트로 넘어가면 어떤 상태냐면 거래량이 동반돼서 움직이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뚱뚱하고 얇고 어때? 여기 이게 거래량이 많으면 뚱뚱하고 그래서 볼륨 뭐죠? 여기 보시면 예, 캔들 볼륨 캔들의 볼륨 거래량이 얼마나 빵빵하게 있느냐 동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 볼륨 차트를 본다는 것은 이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무게를 실어서 변화를 줬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이 두 달 동안 굉장히 무게를 실어서, 그죠? 굉장히 무게를 실어서 이 고점을 돌파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시나요? 무게를 실어서 돌파시켰어요. 그만큼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게 아닐까요? 즉, 저런 상태를 설명해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다른 거. 매물대 차트를 볼게요, 매물대. 매물대 차트를 보게 되면, 상태를 설명해 준다는 게 뭐냐면,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자리를 먼저 한번 하면, 범위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줄이면, 예, 여기에서부터 거래량의 그 매물대를 표시하는 어느 가격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거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꼭 꼬부라지는 시점에서부터 올라갔던 정점일 때 여기 거래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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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그러니까 요 안에서 어떤 상태였다?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 올라갈 때는 여기가 거래가 많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그다음에 치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올라갔다니까 여기서 당연히 거래가 많을 수도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거래가 많았다라고 알려줍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매물을 돌파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여기를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매물 즉 안 팔았던 사람들이 이게 깨지면 던질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경계랑 이 경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중립에 있다라는 것을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그죠? 자, 또 다른 걸 한번 봅니다. 또 다른 걸 보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요거. 아시 차트를 볼게요. 아시 차트. 아시 차트는 변형이죠. 가격의 상태를 일정하게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양봉, 음봉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양봉, 음봉이 어떤 변화에 그 흐름을 유지가 된다면 양봉, 양봉으로만 표현되죠. 이 안에는 분명히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고 그런데 기존의 건 아시 차트는 양봉이 연속으로 나거나 음봉이 연속으로 나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반 차트를 보게 되면 봉 차트죠. 양봉도 있고 음봉도 있죠. 이게 보시면 그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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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음봉. 그리고 양봉 쭉. 그 다음에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 껴있죠. 중간중간에. 여기도 보면 뭐 양봉, 음봉이 이렇게 있는데 왠지 모르게 아시 차트를 가게 되면 저 음봉, 양봉이 없어지죠. 그죠? 양봉이 없고 음봉으로만 표시하고 양봉으로만 표시하죠. 그죠? 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눈에 시각적으로는 깔끔하게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시 차트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에, 흐름이 시작되면요. 굉장히 연속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흐름이 시작되면 연속적으로. 물론 이런 혼조 때도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러나 한 번 걸리면 흐름이 굉장히 매끄럽게 표현되는 면이 있다. 그런 상태를 알려준다는 거죠. 자, 지그재그 차트 가볼게. 지그재그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이걸 노란색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5포인트 이렇게. 이 지그지그 차트는 고점과 저점과 반등의 이런 흐름들을 한눈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저점이 높아진다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에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인데 아직 꺾어 오르지 못해요. 그죠? 여하튼 여기에 있는 보시면 가격 차트 유형이라고 했죠. 이 가격이 어떤 형태를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가격 차트 유형 중에 어느 차트가 가장 의미가 있고 내가 매매하는데 편리성이 있나?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고 좋냐? 그러면 제가 거의 매물대 차트를 많이 쓰죠. 이걸 쓰는 이유는 단순한 거죠. 어느 가격대 거래가 제일 많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재 위치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요, 막연하게 보시면 잘 안 늦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이런 공부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보면 재밌다는 거죠. 자, 고점에서 누르기 시작한 자리부터 이렇게 매물대 이렇게 흐름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표시해 보면 당연히 여기가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쯤을 보면 여기가 제일 많대요. 제일 많았대 거래가 여기가. 그럼 추정해 보면 왔다 갔다 여기는 없었다가 다시 왔다 갔다 여기 다시 왔다 갔다. 그죠? 여기서 거래가 제일 많았대요. 그리고 여기 와 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에 올라오면 이 매물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면 이 매물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거래가 약간 많아지고 있죠. 여기가 그죠? 이렇게 여기가 좀 많아지고 있죠. 이 가격대가 지금 이 가격 놀고 있는 이 지수대가 그렇다는 얘기는요. 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주가가 빠져서 지수가 빠져서 이쪽 자꾸 놀리면 어떻게 돼요? 이 늘어난 양에 있던 이 안에 있던 그 매물이 어떻게 저항으로 바뀌겠죠. 반면에 여기에 거래가 늘어나면서 위쪽으로 틀었다는 얘기는 누가 모아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게 반증이 아닐까 싶은 거죠. 수급의 논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태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해석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면 늘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실력이. 이해하겠어요? 자, 이런 상태.
반등이 시작한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여기서 그죠?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반등을 했었어요. 오르락내락합니다. 그죠? 오르락내락합니다. 그죠? 오르락내락하죠? 근데 보시면 2700포인트에 제일 많았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 양봉이었다가 2700을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지켜줬었죠. 근데 오늘 동반해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거래가 제일 많은 자리인지 하락으로 돌아섰으니 여기를 이렇게 되는지 확인했다면 의미가 있었을 건데 상승으로 가는. 근데 이 자리 어떻게 돼? 확인이 안 됐죠. 그러니까 깨버렸죠. 다음에 올라왔을 때 2700을 넘어가면 모를까? 이거 못 넘어가게 되면 하방 압박은 굉장히 심하게 받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를 항상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죠. 가격만 주목할 게 아니라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 드려요, 정현님들한테. 항상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세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잔파동에 껄쩍껄쩍거리다 큰 파동에 쳐 죽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방송에도 알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장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적어도 삼성전자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는 하방 압박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아직 상승을 함부로 논할 거리는 없다는 거죠. 예,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이 트렌드에서 이렇게 지금 딱 걸쳐 있는 수준이거든요. 여기를 이 자리를 이게 다시 한번 얘가 반등이 시작될 것이냐. 그런데 삼성전자가 반등한다고 가기는 뭐 어쨌든 버거울 건데 해외 증시도 동반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부터 이렇게 또 떨어진다면 그죠? 또 떨어진다면 이 2592를 깨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100에서 2100에서 2000까지 열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계속 얘기했지만 2600과 2500은 일단 1차 지지가 있어요. 아직 여기를 지지를 한 번 했고 한 번, 두 번 지지를 했죠. 다음에 내려왔을 때 여기를 지지를 해서 간다면 세게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 이것조차도 무너진다면 2100에서 2000까지는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생각해둬야 돼요. 그리고 저거는 여러 번 경고했죠. 변화를 주기 전에는 아직 상승을 함부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 매매보다는 적극적 대응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다. 그죠? 자,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거, 차트 보는 그 기술을 많이 키워보시기 바랍니다.